자, 첫 번째 알고 있을 하디슈는요. 미술 작품 이런 거 많이 좀 구경 다녀봤거든요, 저는. 아, 정말요? 예. 거짓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럼요. 평소에 이런 갤러리 네. 뭐 이런 데 안 가세요? 저는 늘 가죠. 집에다 혹시 그려놓고 벽에 붙이는 아닙니다. 그럼요. 집도 물론 갤러리처럼 꾸며놨죠. 집이 갤러리예요? 그럼요. 뭐 최근에 뭐 작품 활동 뭐 제가 저기 알려지지 않은 네. 그 화가들의 작품을 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서영 화가 또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실제로 갤러리 같은데 솔직히 몇 번 가봤어요, 인생 살면서. 일단은 그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회사에 네. 1층에 갤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갤러리 말고. 그거 진짜 미술 갤러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네. 로비에 이렇게. 로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네. 전시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입장이 우리 자유로웠기 때문에 틈틈이 들어가서 한 바퀴씩 그런 거 돌았죠. 말고요. 네. 이게 돈 내고 가는 갤러리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림 전시 뭐 이런 거. 갤러리는 뭐 초대받아 가본 적은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뭐 고흐전 이런 거는 가봤죠. 정말요? 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여기서도 자주 하던데. 그래요? 네. 그럼 미술 그 전시회 가가지고 뭐 어떻게 감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뚝 떨어져서 대충 보고요. 네. 고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재밌게 3D 막 이런 거 해놔가지고 실제 작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 안경 쓰고 막 체험하고 그러죠. 저도 이제 갤러리를 우연찮게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이렇게 왜 그림 하나에 멈춰 서서 네, 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김성 씨 말씀하신 대로 좀 가까이서도 봤다가 좀 멀리서도 봤다가 네. 뒷짐지고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좀 했다가 네.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도는데 뭐 한 5분 10분이니까 되니까 그냥 거의 그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쓱 돌게 되는 네. 이 정도로 조회가 없어요, 저는.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한번 가봤는데 무슨 대학교 안에 있는 네. 그 전시실이었는데 엄청나더라고 사이즈가요. 그래서 한참을 돌더라고요. 저는 아쿠아리움 가도 그냥 금방 나왔어요. 쑥 통과하는 거.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쑥 보고. 하나하나 좀 다 들여다보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돈 아깝게 돈 내고 네? 들어왔는데. 그 대신에 이제 오래 있죠. 나가진 않아요. 그 안에서 나가면 못 들어온다 알지. 그렇죠, 자, 그렇죠. 열심히 네. 둘러보도록 그렇게.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때까지는 있죠. 네. 자, 마이애미의 그 윈우드 아트페어 개막식인데 네. 여기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제프 쿤스라고 이런 작가가 있나 봐요. 예. 풍선개라는 작품 만들어놨는데 예. 그게 왜 우리 길쭉한 풍선으로 개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피에로가 이제 긴 풍선 만들어주잖아요. 불어가지고 쫙쫙 그렇죠. 해가지고 만들어주. 이렇게 몇 번 돌리면 강아지 되는 거. 네. 예. 요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게 진짜 풍선인가 하고 손가락으로 톡 이렇게 밀어본 거예요. 어떤 여성이 네. 호기심에 이제 만졌답니다. 그쵸. 근데 그 순간 부서졌어요. 예.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뭐 한화로 치자면 한 5,500만 원 가치를 가진 작품인데 조각이 났다. 42,000달러짜리인데 일단 여기 이제 그 박살이 나면서 이제 그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 어떻게 이때 갤러리 그 주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작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되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얼마나 물어내라 하는지 네. 잠깐만요 어디 가시지 말고 여기 잠깐 경찰 오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다행히 이제 그 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뭐 울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요 조각 떨어진 이 깨진 조각 그러니까 풍선개가 유리 조각이었는데 네. 이게 뭐 한 100조각 이상 났다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요게 또 비싸게 팔릴 수도 있다. 요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막 그 조각에 관심을 쏟았다는 그런 소식이 같이 있네요. 참 갤러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지 마시오 하는 거 네. 좀 만지게 되거든요. 아니 만지지 마시오 하는 건 만지지 않게 되는데 네. 저런 거 그냥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만져봐도 되나 봐 중간에 놔뒀어 한번 만져보자 야 타볼래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다가 저기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예. 맞아요.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저 의자 같은 거 전시해 놓으면 한번 앉아볼까 앉아보라는 건가 작가가 앉아서 쉬라고 만든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진짜 이제는 좀 그 나이가 좀 이제 드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런 갤러리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가서
좀 여유 있는 감상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예. 네. 맨날 뭐 시끄럽고 어수선한 데만 되게 좋아했는데 작품 구경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하디슈입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자 등급표를 발행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 여초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찾아봤더니 여성 비율이 초과된 뭐 이런 의미인데 여초 커뮤니티 그러면 여성 사용자 비율이 엄청 높은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만 주로 많이 거의. 있는 예. 그런 커뮤니티에서 남자 등급표 요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뭐 이렇게 등급으로 나눴나 보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를 쭉 매겨서 10점 이하면 불가족 천민 뭐 이런 아, 명칭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배우자나 상대로 뭐 괜찮나 뭐 이런 걸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총 합산 점수 90에서 100점까지 나오면 네. 대한민국의 주인공, 위대한 유전자 뭐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되고 네. 쭉 밑으로 가서 이제 뭐 10점 이하면 불가족 천민 뭐 이런 참 이상한 이름을 매겨놓은 그런 등급표가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우진아 씨 점수 한번 매워보겠습니다. 아, 이거 요거 뭐 저는 거의 만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금방 하니까 네.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시간 오래 아이, 걸립니다. 자, 이거 거짓말 해야죠 이거. 조사 들어갑니다. 자 일단 키 한번 보겠습니다. 키요? 키 어떻게 되시죠? 아, 뭐 한 175 합시다. 에이 아, 그럼 70. 아이. 70 좋습니다. 5점이시고요. 얼굴요? 아, 요렇게 점수예요? 네, 이렇게 점수가 나와 아, 있습니다. 키부터 그럼 키가 몇 점 이상이어야 10점이 185에서 190. 이게 그 열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 150 미만, 160 미만이 1점이고요. 어. 쭉 가가지고 10점 만점 받으려면 185에서 190인 남자고요. 아,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5점이고. 네, 얼굴 점수 들어갑니다. 얼굴은 분류가 어떻게 되는데요? 안여대급이 있거든요. 안여대급. 안녀 대급이요? 네, 요게 뭐냐면 안경 쓰고 여드름 있고 돼지 야. 안여대급. 아니, 안경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피부가 안 좋고 살찌면 안여대급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게 일정. 안경 쓰고 네, 여드름 나고 여드름 뚱뚱하면. 나고. 여드름은 저 없으니까. 네, 여자들이 이런 거 싫어하나 봐요. 네. 뭐 남 얘기처럼 얘기하세요? 뭐 저는 안경 괜찮고요. 어. 뭐 살찐 것도 괜찮습니다. 여드름은. 여드름은 사실 피부는 좀 좋으면 좋죠.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몇 점이에요, 저는? 오지환 씨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훈남급이세요, 미남급이세요, 꽃미남급 배우급, 살짝 아쉬운 급, 아니면 참 애매해서 정할 수 없다도 있어요. 저는 훈남 뭐 그쪽이죠. 훈남 배우 미남급. 훈남급 네, 10점 하죠, 이거는. 7점이고요. 이게요? 훈남이? 네. 배우급이 10점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배우급으로 가야죠. 그렇게 못 드리겠어요. 너무하시네.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훈남. 네, 좋습니다. 네, 성품으로 가겠습니다. 성품 뭐 갑이죠, 우리 보통. 쾌남이면 10점, 보살이면 9점. 보살. 아니, 그다음에 든든하면 8점, 네. 편안하면 7점, 애교쟁이 뭐 신비로움, 답답함, 소심쟁이, 찌질이 뭐 등등등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1점입니다. 쾌남은 뭐예요? 뭐를 쾌남이라 그래요? 그게 저기 예전에 들었는데 뭐 쾌남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쾌남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쾌남 조로. 쾌거리구나. 네. 그럼 쾌남 밑에가 뭐라고요? 보살. 보살?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다 받아주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성품이. 저는 네. 그런 성품 못 돼요. 든든한. 뭘 해도 다 오빠가 해줄게, 알아서 해줄게. 든든. 아유, 못하죠. 편안함. 편안한 것도. 언제 만나도 편안함. 아니고. 애교쟁이. 애교쟁이도 없고. 저 그냥 선비 스타일. 아니, 이제 쾌남 할래요, 쾌남. 아니 이거 밑에 건 다 안 되는데 네. 그 위로 가서 좋습니다. 성품 10점 드릴게요. 그럼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화술입니다. 화술이요? 네. 화술도 어떻게 등급이 나눠져요? 카운셀러급 되면 10점이고요. 경청자 잘 들어주면 9점. 개그맨이면 8점. 교회 오빠는 7점. 연설가는 6점. 노력파는 5점. 쭉쭉쭉 가서 습관성 말더듬이 있으면 1점이라고 하네요. 저 카운셀러죠. 카운셀러이냐 교회 오빠이냐 잠깐 헷갈리긴 한데 좋아요. 10점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취미 갑니다. 어떻게 취미가 있으세요, 오진은 씨? 취미 많죠. 뭡니까? 뭐 그 10점짜리가 뭔데요?
이거 비밀에 붙이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아, 취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그림 감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그림 감상은 없네요. 아, 그래요? 어떡하죠? 예전에 뭐 프라모델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무슨 모델이요?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만들고. 아, 네. 그런 건 옛날에 저기죠. 요즘은 족구? 족구요? 조기 운동 축구? 같은 거? 네. 모바일 게임? 아, 없는데요, 다? 도박? 아니, 그건 내 솔직히 솔직히 할게요. 그거 있는 거 쭉 알려줘 보세요. 네, 좋아요. 점수 골프 얘기하지 승마. 말고. 골프 승마 아, 그거. 10점이고요. 스키 수영 네. 9점. 네. 천문, 헬스 이런 네. 거 8점. 네. 서해, 다도 7점. 자전거, 낚시 6점. 네. 배드민턴, 등산, 야구 5점. 조기 축구, 미식 축구 뭐 이런 거 4점. 네. 그다음에 게임, 모바일 게임 3점. 네. 그다음에 도박 2점. 네. 프라모델 혹은 여장 1점. 여장이요? 취미가 여장하는 오.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나 보죠. 지금 이 중에 취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비슷한 거 하나 고르자면 그래 고르자면은 한 3번 게임? 모바일 게임 네, 3점입니다. 모바일 게임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3점입니다. 그래요. 아, 이거 여기서 점수를 까먹네. 자, 그다음에 소속 커뮤니티 네. 뭐 연극이나 뮤지컬 10점이고요. 식물 쪽 아니면 클래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다 커뮤니티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점입니다. 알겠어요. 1점. 자, 그다음에 주소지 이거 저기 한국으로 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거는 뭐 10점 줍시다. 강남 서초에 살면 10점이고요. 예. 성북구 성북동이 9점. 아, 근데 진짜 여자분들 이 여초들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나요? 도서 지역이 1점이에요. 섬에 살면 1점입니다. 웃기긴 지방 하다. 소도시는 3점. 아니 재미로 만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지하게 만든 것 같은데. 예, 되게 진지하게 네. 구체적으로 만들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거주 형태. 본인 거주 형태. 명의의 건물이냐, 어, 본인 명의 아파트냐, 본인 명의 오피스텔이냐. 그게 10점이에요. 본인 명의 건물이 10점. 건물주. 네. 와. 아파트가 9점. 그다음에 오피스텔 본인 명의면 8점. 야, 욕심이 너무 하시네. 뭐 그다음에 3점이 고시원이고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 4점. 아,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면 4점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1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이고, 이런 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우리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효자치고 네. 그 본인 부모님에게 효자가 대부분이죠. 네. 아, 음. 그 집은 그래요? 뭐 저기 다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나만 해도 그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1점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는 뭘까? 도망자? 거주가 없단 뭐 거주지가 그런 없는 거겠죠. 건가 보죠. 야, 부모님 모시면 4점. 아, 씁쓸하네요. 그다음에 재학 학교. 학교. 네. 서울 소재의 뭐 의대 뭐 이쯤 되면 10점이고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9점. 네, 한 5점 갑시다. 에이. 네. 자, 5점이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아야, 5점이? 그렇습니다. 네. 1점은 뭐예요? 1점은 기타로 표시가 돼 있네요. 주요 국립대가 2점입니다. 야,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점수 안 나오겠네. 그다음 또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 직업이 있는데 부모님 직업까지 네. 봐요. 10점 맞으려면 대기업 오너거나 판사 계열이고요. 예. 그다음에 9점이 대통령이나 검사, 한의사. 대통령이 낫네요. 그러네요. 대기업 오너가 역시 위라는 더 위에 걸 있네요. 알고 있네. 네, 그다음에 8점이 정치인, 예. 7점이 변호사나 회계사, 그다음에 6점이 중견기업의 오너, 예. 아니면 대기업의 임원, 그다음 5점이 건물주, 예. 4점이 공무원, 3점이 자영업자, 회사원이 2점, 1점이 무직입니다. 야, 이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점 정도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오준 씨 어떻게 점수 대충 매겨보면 저 대충 매기다 말았어요. 조금 10, 이제 20, 해당 항목이 없어서 30, 40, 50, 한 70 나오려나? 70 나오면 잘 나온 거죠. 아, 그럼 한 60? 60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 나와요? 요건 점수별로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 그 100점 이상일 경우에 위대한 유전자, 대한민국의 주인공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그 불가족 천민. 천민. 네.
가족으로 삼을 수 없는 천민 뭐 이런 의미일까요? 뭔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야, 정말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점수표를 매겨가지고 보니까 약간 웃을 좀 일이 아니네요. 예, 씁쓸하고 예. 사실 이렇게 그 등급을 뭐 매겨 놓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현실하고는 다르니까 그냥 네. 하지만 실제로 여성분들의 어떤 그 남자를 고르는 가치나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좀 반영은 돼 있을 것 예. 같아요. 물론 드라마틱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그러네요. 70점이 진골이네요. 진골이면 나쁘지 않네요. 네. 80점, 90점은 성골. 아, 네, 그렇습니다. 웃음이 안 나옵니다. 네, 금방 올게요. 네. 네, 중국에서 이런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발렌타인데이 때 네. 한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남자들 쭉 세워놓고요. 단돈 400원에 남친 대행 서비스를 했다고 하네요. 2.14위안이라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이게 400원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대행하는 거죠. 대행해서 네. 같이 이제 쇼핑몰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 전제하에 밥도 같이 먹고 팔짱 끼고 같이 걸어다니고 뭐 이런 겁니다. 외출은 안 되는군요. 네, 외출은 안 됩니다. 나갈 수는 없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많은 인기를 끌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상에 올라가면서 논란이 일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사려 깊은 서비스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고 괴이하다 이런 비판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사가 되는 게 저는 신기해요. 그죠. 근데 재미삼아 장난삼아 장난삼아? 네 이렇게 내 남친 이러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SNS 상에 좀 올라가면서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이 서비스다 아니다. 뭐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 뭐 너무 괴이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의 인구가 남성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남성이 많기는 많은데 네. 그 남자친구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분홍색 부스에 이제 남자가 서 있는 거죠. 쭉 서 있습니다. 예, 네. 검은색 정장을 입고 QR 코드가 부착된 기둥 옆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네. 야. 결제를 하면 같이 가는 거죠. 약간 느낌이 참 그래요. 저는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이게 여자분들이 네. 남자분들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막 팔짱 끼고 이렇게 막 다닐 수가 있나? 사진 찍을 때만 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진 찍을 때라도 네. 아니 그렇게 필요한가? 그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에는 싱글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쇼핑몰 안을 다니면서 네. 커플인 것처럼 되게 행복한 꽃 한 다발 들고서 뭐 이렇게 다정한 연인인 것처럼 잠깐 다녔나 보죠. 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것도 네. 이게 사실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남친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던 사람은 이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네, 장난삼아 하는 그런 옆에 짜니까. 남자친구 두고 뭐 두고든 혹은 뭐 네. 저는 약간 그 어떤 그 상품화 이 금액이 작아서 그렇긴 한데 네. 꼭 그 뭐 이걸 심각하게 굳이 받아들이자면 남성 이게 만약 반대로 여성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아마 말 논란이 됐겠죠.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네. 꼭 이게 남자 여자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 조금 저는 근데 뭐 그리고 이게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마치 남자든 여자든 만약에 입장이 바뀌든 네. 약간 이제 자기가 돈 내고 장난감처럼 좀 사람을 데리고 놀고 대자리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심하게 좀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냈으니까는 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해가지고는 밥 먹자 뭐 이럴 수 있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 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상품인데 그 상품을 사람으로 이렇게 해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참 좀- 이게 이상하게 보자면 진짜 끝도 없이 이상한 네. 거고 그냥 재미삼아 잠깐 반짝 보자면 거다 가볍게 보자면 또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볍게 보려면 보겠는데 음. 그냥 이 사진부터가 좀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좀 조금 예.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차렷해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네요. 네. 참 별게 다 나오네요. 쇼핑센터 광고용으로 쓰였네요. 예. 자 다음 하디스입니다. 똑똑해야지 돈을 잘 벌죠.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은 좋은 학교 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똑똑한 나중에. 사람 된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 돼야 나중에 잘 산다. 잘 산다. 예. 돈 많이 결국에는 이제 잘 살아야 되니까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똑똑해야 돈 잘 번다 이런 통념이 깨졌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답니다. 네, 스웨덴에서 한 조사인데요. 스웨덴에서 태어난 남성 59,387명을 대상으로 18, 19쯤 지능검사 한 뒤에 네. 35살부터 45살까지 11년간의 소득을 추적해 봤더니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그 지능 검사는 네.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대에 갈 때 의무적으로 한대요. 음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후를 추적을 해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능과 소득 수준은 특정 그 순간까지만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은 거랑 똑똑한 거랑은 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똑똑한 거는 그 내가 이제 여러 학습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있어서 똑똑한 것도 있고 그냥 머리가 좋아서 참 똑똑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지능 검사니까 뭐 전반적으로 했겠죠. 예. 이게 이제 지능 검사를 18, 19에 한 뒤에 이제 35부터 45까지 실제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어떻게 버느냐 이걸 본 거잖아요. 네. 봤더니 참 특이한 게 연봉 60만 스웨덴 크로나 한화로 한 7,400만 원까지는 지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7,4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똑똑한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뒷받침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벌더라. 그 이 중에서 이제 소득 상위 1%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능이 살짝 낮았다. 네. 예, 그 사람들보다 원래대로 하면 똑똑해야 되는데. 예. 뭐 그 머리 똑똑한 거 말고 가족의 뒷받침, 즉 금수저죠. 그다음 뭐 행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그 한 문장이 들어오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학자가 되는 등 반드시 고소득 직업을 추구하지 않은 점도 허점으로 거론됐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학자가 고소득 직업인가 봐요. 돈을 덜 버는 학자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꼭 돈을 향해서 직업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네, 그 다 얘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하고 이게 좀 맞지 않았다는 거죠. 학자가 돈을 잘 버나요? 돈을 못 벌죠. 못 벌죠. 못 그렇죠. 벌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의 꼬리를 무는 얘기,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10가지 행동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10가지 행동. 네,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또 내가 뭘 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봐야죠. 네. 네. 같이 해보죠. 네. 1번.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네, 똑똑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No. 노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거를 안 해야 똑똑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 때때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죠. 네, 때때로 그 뭐예요. 집에서는 노를 하고 다 노죠, 집에서. 회사에서는 예스. 온 가족이 예스라고 할 때도 나 네. 무조건 다 예스 그럼 난 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똑똑하고 밖에서는 안 똑똑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을 안 해야 되는군요.
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할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예.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헷갈리네.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라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예.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 당신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면 그건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거든요. 오, 네. 똑똑하네요. 똑똑하네. 네. 실패해봤어요? 저는 따라하지 말고요. 아니 한 번 해본 적은 있는데 한 번? 네. 뭘 실패했길래 그게 또 기억에 남아요? 그때가 이제 하나 회사를 한번 차려볼까 이렇게 도전했는데 네. 안 되게 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던 적이 있고 회사까지 차릴 생각을 했어요? 그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있고 그 뒤로 안 했고 그 전에도 해볼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무슨 회사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궁금한데 되게 미디어 문화 뭐 이런 거를 좀 네. 똑똑하니까 또 돈 될까봐 하려다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데 머리 아픈데 그래서 포기했던 적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시도를 안 했으니까 실패가 아니잖아요. 시도했어요. 뭐 법인까지 냈어요? 그럼요. 네. 오, 얼마나 포기했어요. 운영했어요? 한 몇 년 했죠. 꽤 했네요. 네. 무슨 일 했는데요? 궁금하다. 영상도 만들고 그랬죠. 예. 교육용. 예. 프로덕션 하나 만들었군요. 프로덕션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요? 네. 일단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좋았으나 네. 뭐 어떤 취지가 있었길래? 뭐 취지가 제 회사 소개하는 시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취지는 교육적으로 쓸 거였기 때문에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가 영리 목적이죠. 뭘 교육이에요. 영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야, 소신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접었죠. 망한 게 아니고 그래요. 접었어요. 네. 접은 이유는 영리가 안 돼서. 진짜는 사실은 미국에 와서 접었죠. 야, 속 얘기 나오네. 터놓고 얘기합시다. 자, 오늘 김소영 셰프님, 아니구나. 김소영 씨 모시고, 미국에 와서 망가진 인생들 뭐가 있나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았어요. 보겠습니다. 얘기 안 할게요. 네. 사실 우리가 그 미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하던 또 걸 다 늘려놔야죠. 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연치 않게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거 이렇게 탁 적고 왔을 때 그 안타까움, 아쉬움, 미련 이런 게 되게 많이 남아요. 그렇죠. 네. 여태 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한국에서 저 할 일은 뭐 할 거 뭐 저기 뭐야 안 되니까 미국 왔지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아니 근데 뭐 아예 망하고 막 도망쳐서 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안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이거저거 다 안 되니까 미국 갔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딱 들으니까 하긴 한국 거를 내가 버릴 정도가 아니면은 못 왔겠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싶긴 하지만 진짜로 뭐 한국에서 이거저거 안 돼서 온 건 아니잖아요. 다들. 드라마 보면 이제 부도 나서 오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네. 자,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10가지 행동이나 알아봅시다. 네. 세 번째는 문제를 기회로 대하지 않는 것. 문제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기회야.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고민에 빠지고 포기하죠. 돌파할 생각 안 하는데 네. 우리 큐수님 오셨네요. 저에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뭐 말씀하실 때 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한 거 뭔가 궁금하네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씌우는 거. 이걸 똑똑한 사람은 하지 않는데 자기 실수는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원래 이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머리 잘 써가지고 요거를 제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앞뒤 껴 맞추기. 나는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딴 사람이 다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피해가는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네. 그다음에 스스로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똑똑하긴 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요. 더 얘기 안 꺼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가족입니까? 현재는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사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 만약에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서부터는 사실 나 자신보다는 좀 가족을 위해서 일하죠. 그죠? 그쵸. 예, 네. 누구를 봐도 다 음, 예, 나보다 부모도 아니에요. 가족. 예. 맞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부모님과 모든 다 포함한 가족이죠. 예, 가족을 위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한참 늦었는데. 아닙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결국은 가족이니까. 예, 네. 다 가족이 식구 아이가. 그렇습니다. 가족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너무 큰 목표에 집중하는 것도 안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할 수 조그만 있는 것만. 조그만 목표만. 아, 요거 괜찮네. 뭔데요? 산만함을 허용하는 거를 하지 않는다. 산만함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산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 산만하지 똑똑한 않는다. 사람들은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아, 산만하지 않아야 되는군요. 똑똑하려면. 전 되게 산만한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좀 산만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면 아닌가? 하긴 좀 약간 그 점잖으신 분들도 있긴 있죠. 왜 되게 철저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할 일 쫙 세워가지고 네. 이렇게 쫙 깔끔하게 해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남이긴 하지만. 아니 그렇죠. 우리 그 회사에도 이렇게 직원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되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철저하게 이렇게 네.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이게 산만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어수선하고 책상만 보면 알 수 있지만 책상만 어수선하죠. 네.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또 소영 씨. 아 제가 네. 그 성인 ADHD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볼 정도로 좀 분답다 그러죠. 네, 그랬었거든요. 부잡하다. 네, 아니 여기저기. 그거야 이제 친한 사람들이나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그렇게 뭐 일부러 좀 오버하면서 장난치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예. 네. 그런 건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그 누군가도 같이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네. 농담 삼아 한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산만하진 않아요, 또. 산만하게 왜 이래요? 정리 들어갑시다. 네. 우리도 그렇게 산만하진 않아요. 근데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단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로 생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딱 정해진 일 어떤 루틴을 딱 해가지고 네,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왜 자기 그 스터디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튜브예요? 뭐, 예. 예. 뭐 서울대 의대 합격생들의 아. 공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자기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네, 게 있거든요. 오. 근데 보면 참, 야 진짜 깔끔하게 공부하고 깔끔하게 자는구나. 저러니까 정말 서울대 간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게 맞아요, 진짜. 네, 예. 들더라고요. 진짜 자기 관리 철저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상위 1%, 그렇죠. 1%죠. 예, 우리가 좀 흉내 내서 따라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머리도 안 따라가고. 그렇죠. 동의하기 싫으세요? 상당히 그 타이밍 늦게 나오시는데. 아니 죄송해요. 나는 또 죄송해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김소영 씨 천재인가 나는 봐요. 똑똑한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김소영 씨가 자꾸 이게 똑똑하지 않으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까먹는데. 그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거는 해당됩니다. 뭡니까? 반성하지 않는 거를 안 한다. 저는 반성 지금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반성을 잘한다. 하나 똑똑하다. 일 똑똑합니다. 보통 이런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에 한 일, 뭐 계산해야 되는 일, 아 너무 다음 주에 철저하다. 할 일. 예. 뭐 이런 거를 다 갖는다는 거죠. 계획을 갖고. 예.
그게 그- 거의 습관이라니까 예. 매력은 좀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정말 이런 거 좀 하고 싶긴 한데 해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허점을 계속 노출시키는 예, 그런 행동들 좀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보다는 인간적인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기계처럼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맞아, 사람들끼리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맞아. 네. 예. 이건 뭐 저희랑 해당은 안 되지만 예, 네. 어쨌든 이런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답니다. 네. 금방 올게요. 야, 너무 더럽다. 뭐가? 에어컨 통풍구 속